안녕하십니까. 선거권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10월 12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변인을 통해서 대장동 사건, 대장동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죠. 일단 확정이 됐죠. 지금 뭐 결선 투표를 하자는 이낙연 후보 쪽의 요구는 있지만 일단 확정이 됐는데 확정되고 이틀 만에 뭐 사실상 어제 대체 휴일이었으니까는 확정되자마자 바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 지금 최대 리스크인데 이재명 후보에게 대장동 리스크가 있는데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검찰과 경찰에 지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언급인데 자 오늘 대장동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입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이재명이 선출된 지 이틀 만에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민주당 경선 결과가 사실상 나온 직후에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앞서 얼마 전에 지난 5일이죠. 5일에 청와대는 이 대장동 의혹 사건에 대해서 첫 번째 반응을 내놨는데 그때 반응은 아주 원론적이었습니다.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 이 정도 입장이었습니다. 이 정도 입장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엄중 수사를 하다 뭐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다른 참모들이 일부에서는 이 메시지를 내는 데 대해서 약간 반대 의견을 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을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어떤 생각에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몸통 의혹을 받고 있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 지시를 왜 했을까? 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은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일단 원론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임기 동안 가장 크게 실정했다고 비판받는 것이 부동산 문제죠.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의혹이 터졌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그것을 수사하라 이렇게 원칙적인 메시지를 내놨다 이렇게 여당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대선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바로 지금 이런 메시지를 냈다는 것이 그전에는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하다가 하필이면은 이재명이 당선되고 나서 경선에서 당선되고 나서 이 메시지를 냈다는 데 대해서 정치적 해석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일단 어떤 면죄부를 주기 위한 여당 후보에 대한 면죄부 주기 수사를 촉구를 한 것 아닌가. 어차피 수사 과정은 거쳐야 되는데 신속히 수사해서 이재명에게 더 이상 타격이 가지 않도록 이 수사를 빨리 진행을 하라. 자, 이렇게 메시지를 줬다. 이런 분석도 가능하지만 만약에 그런 의도였다면은 그래서 이재명에게 빨리 짐을 덜어내고 본선에 뛸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기 위해서라면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는 하진 않겠죠. 엄밀하게 하겠죠. 뭐 김호수 검찰총장이나 전부 다 친정권 성향의 검찰 수뇌부가 다 포진하고 있는데 뭐 민정수석을 통해서라도 엄밀하게 하지 이렇게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는 안 하겠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에서 가장 유력한 것이 자 이재명 후계자 이재명에 대한 비토 선언이다. 반대 선언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워낙 지금 논란이 많고 또 마지막 3차 슈퍼위커 국민경제인단 선거에서 이낙연 후보에게 참패를 했죠. 참패를 해서 뭐 28대 62 이런 처참한 결과가 나왔는데 마지막 국민경선인단 투표에서 자 이것을 놓고 그전에 1, 2차에 비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3차 국민경선 선거인단을 모집을 할 때 이재명이 좀 대세론에 취해서 이재명 진영에서 이 선거인단 모집에 좀 소홀히 하는 사이에 이낙연 후보 쪽에서 대대적으로 나서서 선거인단을 그때 마지막에 모집을 했기 때문에 그 선거인단이 투표를 해서 그렇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더라도
이 대장동 의혹이 확산되는 이 문제와 연결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 수치가 28대 60이라면은 그것 이낙연 후보 쪽에서 적극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한 그 효과도 있을 거지만은 이 상당히 그 이재명에게 실망한 중도층들이 완전히 돌리고 빠져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일단 이재명으로는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진영 입장에서는 무조건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정권 재창출이죠. 뭐 이재명이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으면 그대로 맡기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재명으로 어렵겠다 싶으면 언제든지 뭐 인위적으로 갈아치우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어제 설명을 해드린 대로 이재명이 본인이 결단을 하지 않으면은 후보직에서 안 나가도 되지만 단 하나의 경우 기소가 됐을 경우 제가 어제 그 규칙 민주당 규칙을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경우에는 후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한 것 이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이 당선되고 나서 대선 경선에서 승리하고 나서 바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또 그 참모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냈죠. 그때만 해도 불과 이틀 전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 이재명 지사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축하한다. 그리고 경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바로 당선된 직후라서 뭐 어떤 계산 같은 것도 나오지 않고 이것이 만약에 중도 포기한 기권한 이 정세균, 김두관의 표를 만약에 이것을 유효표로 했다면 결선 투표에 가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오기 전이죠. 그때는 이 어떤 경선 절차도 원만하게 진행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손을 들어줬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에 대장동을 철저히 수사하라. 이렇게 그 지시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통상 보면은 이 여당 후보가 선출되면은 현직 대통령과 바로 한 이틀 이내 사이에 이렇게 서로 면담을 갖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는데 아직 청와대가 면담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안 했다. 협의를 하겠다. 또 이렇게 나오는 그 보도가 있다 보니 자, 이것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뭐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면은 또 다른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또 다른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뭐 검찰에서 수사하는 거는 정용학 회계사가 제출한 뭐 녹음 파일 뭐 이런 것도 자술서 이런 건데 혹시라도 이재명과 관련한 또 다른 정보를 청와대 차원에서 확보를 하고 있어서 그 확보를 했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또 당부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되니 이재명 후보 쪽에서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경선 캠프를 해단식을 가져버렸죠. 경선 캠프 해단식을 갖는 것은 더 이상 결선 투표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선 투표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캠프 해단식을 다 가져버렸고 이것도 정면 돌파죠. 그리고 오늘 하나 주목됐던 것이 뭐냐면은 지금 경기도지사죠. 이재명은 경기도지사인데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8일 날 행정안전부가 경기도 국정감사를 하고 20일 날 국토교통부가 또 경기도 국정감사를 합니다. 이 두 곳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앉혀놓고 국정감사를 하면은 대장동 게이트에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겠죠. 거기서 이재명이 거짓말을 하면은 허위 정언으로 국정감사에서 그 허위로 정언을 하면은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송영길 대표가 나서서 그 국정감사 되기 전에 도지사직을 던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처음에는 심사숙고 중이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 메시지 철저한 수사 이 메시지가 나온 직후에 이재명 뭐 오비락인지도 모르겠지만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에서 그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가져서 이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마친 후에 경기지사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 경기도 국감에 정상적으로 나가겠다. 지사로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기본 입장이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대표가 사퇴하는 게 낫겠다고 했는데 본인은 아니다. 정면 돌파하겠다. 이 선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검경에 대한 대장동 사건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그 직후에 이 긴급 기자회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또 연결되면은 이 현재의 권력과 미래의 권력으로 가능성이 있는 그 두 사람이 부딪히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결국 이 대장동 의혹 사건에 어떻게 보면은 개입을 한 것이죠. 의혹 사건에 대해서 엄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에서 철저히 수사하라 이렇게 개입을 한 결과가 되고 또 이것이 결국은 정치적인 사건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결선 투표론, 이재명을 겨냥한 결선 투표론도 그렇고 또 후보 교체론까지 막 제기가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가 여기 대장동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과 철저한 수사를 하게 되면은 이재명 몸통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할지 그리고 수사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나중에 후보 교체론과 또 어떻게 연결될지 이런 부분들이 상황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순간으로 접어들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송국근의 대들보였습니다.